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 네 번째 시간이에요. 화이트 브레인을 단련하면 머리 좋은 나이가 된다. 요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화이트 브레인을 단련하면 머리 좋은 나이가 된다. 자, 그러면 이 머리 좋은 나이는 몇 살에 결정될까요? 자, 만 7세까지 화이트 브레인의 그 임프린팅이 머리가 좋은 인간을 기른다는 토픽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시기에 그 화이트 브레인이 탄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탄생과 함께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자, 엄마의 몸에 생명의 불을 깃들이는 그 순간에 바로 화이트 브레인이 탄생되는 건데, 자, 연령으로 말을 하자면 마이너스 10개월이라는 거죠. 이제 태아 때에 이미 화이트 브레인은 그 두뇌로서 확실한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태교가 최근에는 이 과학에서도 이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것과 더불어 태아가 기분 좋게 눈을 가느다랗게 뜨는 모습이 이미 이제 바깥쪽에서 다 이제 관찰되고 있죠. 또 태아였던 그 무렵에 엄마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을 아이가 이제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뱃속에서 들은 엄마의 그 목소리를 태아가 제대로 다 이제 그 두뇌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반응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엄마의 몸 안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 몸 안에 있는 그 태아는 신체적으로 이 성장함과 동시에 두뇌도 그 화이트 브레인도 확실하게 이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유아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 3세까지 뇌세포를 갖추어져서 그 후에 7살이 될 때까지 화이트 브레인은 특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것이 만 3세에서 만 7세라고 보는데 만 7세까지라면 훈련 그 나름으로 뭐 얼마든지 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이제 놓치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사라지는 거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면 비록 사라져 버릴 듯한 이 화이트 브레인에서도 훈련에 의해서 부활시키거나 더 크게 이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7살의 그 생일 직전이라도 그것을 실천만 하면 그 성과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브레인은 그 훈련의 중심이 되는 것은 뇌의 임프린팅, 뇌에 이제 각인을 시키는 것인데, 마이너스 10개월부터 만 7살까지 이 기간 동안에 인간으로서 중요한 다양하고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짜넣어주는 것이 올바른 훈련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창조성을 심어주자. 그게 이제 뭐를 우리가 임프린팅 할 것인가. 임프린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창의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창의성을 좋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놀이하는 것, 여기서 막 독창성 등등 정말 다양한 이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창의성을 이제 이 좋게 하고 문제 해결력을 좋게 하는 방법이 놀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그것을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임프린팅 하는 것은 음악, 미술, 뭐 예술적인 것이나 공작이나 과학이나 다채로운 분야를 다 임프린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이 오감에 직결되는 창의성.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화이트 브레인은 임프린팅을 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줘야 되느냐, 오감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프로젝트 수업할 때 늘 얘기했죠. 프로젝트는 오감각에 기초해야 된다. 감각 교육이 빠진 프로젝트는 직접 경험이 없는 것은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오감에 직결되는 것은 정말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재료다고 보는 거죠. 이 창의성은 화이트 브레인의 임프린팅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성이 좋고 그런 거는 이 화이트 브레인이 살아있을 때 만 7세까지 이 오감각적인 자극을 많이 줘서 감각 교육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이제 화이트 브레인 임프린팅이 잘 되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 과정이 뭐 거의 이제 프로젝트를 다 바뀌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이 화이트 브레인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 2학년 때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이제 그 후에라도 이제 이 감각을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화이트 브레인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감각을 주면 거의 이제 뭐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아기가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기는 오감각적인 자극과 그런 환경, 직접적인 경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훈련이 아이들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감각 뭐 자극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만 이것이 아이의 일생을 결정하고 화이트 브레인을 임프린팅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재 그 창조력을 발휘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유아기를 보낸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감각적인 자극으로 화이트 브레인을 단련시킨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유아기 때 이제 그런 활동을 한 사람이 자라서 지금 각 자기 분야에서 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화이트 브레인 임프린팅을 하는데, 자, 이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했냐 그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손해를 사용하면 뇌의 용량은 몇십 배로 확대된다고 그래요. 자,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카마츠 요시로 박사가 제안하는 것이 있는데요. 손해를 사용해서 손해의 새로운 작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대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3층에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썼는데 그 맨 밑에 우리 그 파충류의 뇌에 보면 이게 손해가 있었잖아요. 자, 손해가 한 11% 정도 되고 이제 이 부채꼴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이 화면에도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나오는데 뇌관내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손해가 있어요. 손해. 이 손해에서 이 담당하는 일이 이제 뭐 동작에 관한 거 그런 거 이제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손해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대뇌에서 맨 밑에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 손해예요. 손해를 이제 본래의 작용은 이 물론 행하게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머리를 좋게 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면서 손해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손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다. 우선 처음에 이제 눈을 뜬 채로 집게 손가락으로 자기의 이제 코앞에 이렇게 붙여봅니다. 눈 뜨고 여러분 이제 코앞에 이렇게 집게 손가락 이렇게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이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이나 똑같은 동작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사용되는 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눈을 뜨고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 그때는 보세요. 눈동자가 이제 확인한 손가락 끝과 코 끝의 위치를 신호에서 이렇게 보내져서 그 대뇌의 그 맨 뒤에 있는 후두엽 있죠. 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을 맡은 부분이 이제 그 후두엽이 그 시각을 관장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응해서 이제 눈동자를 확인하면서 좀 더 이제 오른쪽 또는 왼쪽이라고 하는 그 지령을 내리면서 자, 이번에는 그게 손가락의 움직임을 맞는 그 대뇌의 부분이 반응해서 손가락의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눈을 뜨고 집게 손가락을 코끝에 붙이는 경우는 분명히 눈앞으로부터 정보를 이 대뇌가 이렇게 작용을 해서 손가락의 작용을 맞는 부분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가 대뇌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집게 손가락을 조금 전과 같이 똑같이 이제 코끝에 이렇게 눈을 우리 감고도 이렇게 도달하는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럴까 이런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최근에야 그 해명된 사실인데요. 손에 의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차단되어 버린 그 대뇌를 대신해서 자, 손해가 집게 손가락과 코끝을 확인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지령을 내리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작업이 있어서 일부러 대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 굳이 대뇌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으로 이제 그것을 쓰면 된다. 자, 이분은 그 손해를 사용해도 그 되는 것들은 손해에게 맡기고 이제 진짜 큰 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이제 되뇌를 사용하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손해를 사용하고자 제안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그 뇌세포의 수를 비롯해서 인간의 뇌에 어느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이 이제 1300, 1400억 개, 2000억 개, 1000억에서 2000억 개, 뭐 그전에 130, 145억 개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그보다 더 많다고 그랬죠. 1000억, 2000억 개의 그 뇌세포를 갖고 태어나는 그 숫자는 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소 별로 사용하는 일이 없는 손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도 좋다고 그런 거. 왜냐하면 손해를 자꾸 사용해주면 손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되뇌가 비어 있어 갖고 전체 용량이 현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되뇌를 사용할 부분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손해를 사용함으로써 되뇌를 더더욱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되뇌에 모두 맡기면 이제 이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되뇌를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에게 시키고 되뇌는 좀 더 중요한 일, 창조적인 일 이런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자, 나카마츠 요시로 박사는요. 손해도 되뇌도 풀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뇌의 전체 용량을 넓혀보자. 그러면 되뇌를 더 이제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나카마츠 요시로 교수님은 우리 데일리 루틴 워크 있죠. 매일 그 반복적인 그 일상생활 그 루틴 워크는 다 손해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 그 세수를 하는 그 자잘한 일, 이런 동작, 또 출퇴근에 그 모두 손해의 그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출퇴근할 때도 뭐 하여튼 손해가 할 일이 많다는 거. 되뇌를 굳이 그런 데 쓰지 말자는 거죠. 일에 있어서도 단순 작업은 손해로 다 하고 창의성이나 오감을 사용하지 않는 일은 모두 손해한테 분담시키고 창의적이고 오감각적인 그런 자극을 줄 때는 되뇌를 쓴다는 거죠. 자, 이것을 실행하고 있으면 몸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손해도 자꾸 단련할 수 있어서 손해도 긴장을 하니까 더욱 그 유효한 뇌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뭐든지 다 맡기기만 했던 되뇌 역할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만큼 이제 여유도 생긴다는 거죠.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생긴 되뇌에서는 창조적인 일이나 오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풀로 힘을 발휘하게 하면서 그것이 활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우리가 머리를 좋게 하는 아이로 기르는 이 원칙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바로 머리가 좋은 아이로 기르는 세 가지 법칙이라고 이제 이 토픽을 달았는데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반짝이고 하나는 살림이에요. 자, 첫 번째 돌이라는 것은 이제 조리가 썼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론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과학적이고 분명한 그런 이론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그 발명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발명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원칙이 있었는데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도리다. 과학적인 이론이 분명한, 그러니까 이론이 올바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강의할 때도 모든 것을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해드렸고 또 관찰평가도 이론이 있지 않으면 뭐 우리는 허공을 치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두뇌를 좋게 하는 아이로 이제 그 화이트보드 임프린팅 하는 아이로 기르고 싶은데 그냥 주워든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다 이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죠. 자, 이런 그 이론이 분명한 것은 정말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반짝입니다. 자, 종래의 그 연장선상이 아닌 반짝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반짝임은 좋은 착상이 떠오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전에 있었던 식상한 게 아니고 반짝한 아이디어, 반짝하게 떠오르는 거,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좋은 발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살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면 정말 이렇게 발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요소가 갖춰질 때 훌륭한 창조와 발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과학적인 이론, 그 다음에 반짝이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세상에 유용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도리는 어떻게 하냐. 막연하게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만큼 성과는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론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반짝이라는 것은 아이의 교육이란 남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카피하는 거, 이거는 머리가 가장 나쁜 사람이 카피를 하는 거예요. 반짝. 이 반짝임은 이 번쩍한 이 아이디어, 저는 이제 영감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 반짝임을 가진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식상하지 않고 기존에 있었던 거 연속성상이 있는 게 아닌 반짝이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살림인데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좀 더 큰 가치가 있는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머리에 조금을 얻기 위한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발명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진정으로 머리가 좋은 인간은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 자, 그러한 따뜻함이 독창성이나 창조성을 기르는 이제 근본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를 머리가 좋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를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자, 그것이야말로 아이의 머리를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라는 거죠. 자, 이것에 의해서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도록 피드백을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외국에서는 교회라는 도덕률 위에 어릴 적부터 아이에게 엄격하게 예의 범절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제 인성 교육을 시키잖아요. 도덕률, 교회라는 도덕률 위에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될 것과 안 되는 것 이거 분명하게 이제 가르치는데 아이의 자립심을 길러주면서 넘쳐나는 진정한 애정을 주는 것,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화이트 브레인 임프린팅을 하고 제대로 이제 이야기를 잘 보낼 수 있냐. 결국은 부모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길렀을 때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훨씬 더 아이는 화이트 브레인 임프린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비단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면 틀림없이 이제 화이트 브레인 임프린팅 하는데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화이트 브레인 임프린팅 하는 것을 나머지를 쭉 알아봤는데 오감 활동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남이 하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들을 얻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앞에서 다 살펴봤죠. 이렇게 번쩍이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겠고 뭐 과학적인 분명한 근거도 이론에 이제 한 게 있어야 되겠고 또 사회적으로 유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에 또 공헌을 끼치니까 화이트 브레인을 임프린팅해서 결국은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화이트 브레인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머리 좋게 만들 수 있는가. 뭐 색깔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런 것들이 또 뒤에 다 놓여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